자, 이제 연습 문제 1.3 첫 번째 문제를 보죠. 이미지너리 z가 1보다 크다 이 영역을 그리고 영역인지 결정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지너리니까 z 이퀄 x 플러스 iy라고 했을 때 이미지너리 파트 오브 z는 바로 y예요. 그러니까 y가 1보다 크다 이 얘기예요. 결국은 그림을 그려서 보면 여기가 1이고 요 영역이죠. 바로 이제 요게 바로 원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이건 이제 열린 집합이고요. 당연히 연결 집합입니다. 어떤 두 점을 잡았을 때 항상 갈 수 있어서 영역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미지너리가 1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y 콜 1 있잖아요. 그죠? y 그대로 이거야. 라인이에요. 라인. 그러면 이것은 닫힌 집합입니다. 왜냐하면 왜 닫혔을까요? 여집합을 생각해서 보면 여집합은 열린 집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결 집합이에요. 왜냐하면 임의의 두 점을 잡으면 항상 직선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연결 집합이에요. 그렇지만 닫힌 집합이기 때문에 영역이 안 돼요. 아니에요. 자, 3번 아규먼트가 0부터 4분의 파이까지다. 이거는 어떤 형태냐면 원점이 5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기준점이 있고 그 다음에 4분의 파이까지죠. 그래서 이렇게 세타 이퀄 4분의 파이. 그거보다 작으니까 요 아니죠. 근데 원점이 빠졌어요. 요거 빠진 거 이렇게. 그러면 영역이냐? 문제는 열린 집합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요게 빠졌기 때문에 요즘이 쏙 빠져서 열린 집합이 안 돼요. 닫힌 집합도 당연히 아니에요. 왜냐면 요점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연결 집합이죠. 어떤 점을 잡더라도 항상 다 연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역은 될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은 영역인지를 결정해라. 이것은 어떻게 돼요? z의 제곱은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더하기 익스포넨셜 i의 xy 이렇게 돼요. 리얼 파트니까 요거죠. x의 제곱 마이너스 y죠. 0보다 크네요. 그러면은 결국 y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은 0보다 작다가 되죠. 그래서 y는 x와 마이너스 x 사이에 있네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이제 x축 y축이 있는데 원점이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y 콜 x 이렇게 이건 마이너스 y 그래서 요 안에요. 그래서 열린 집합은 돼요. 그렇지만 연결 집합이 안 돼요. 왜? 이쪽하고 이쪽을 연결하려면 원점을 지나야 되는데 원점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결 집합이 안 돼요. 그래서 영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돼요. 자, 이제 3번 내용을 이제 살펴보죠. i의 n승의 극한점을 이제 구하라. 이제 그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러면 요것은 어떻게 되냐면 직접 그래서 보면 n이 0일 때는 zi죠. 그래서 여기 z1인 점이에요. z2는 마이너스 1인 점이 있어요. z3는 마이너스 i에 있어요. z4는 1인 점에 있어요. 다시 z5는 여기 있어요. z6은 여기 있어요. 7은 이쪽에 있어요. 8은 이쪽에 있어요. 그런 식으로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수열의 수열은 오직 4개의 점만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럼 입실론을 이제 1보다 작은 양수로 잡아요. 작은 양수로 잡을 수 있습니다. 임의의 양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첫 번째가 Z0를 이 중에 4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자 1이라고 하자고. 그러면 여기서 1보다 아주 작게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요 점을 싹 도려내거나 하면 아무것도 없죠. 만나지 않죠. 그래서 입실론 근방 안에서는 아무도 안 만나요. 이렇게 그면 다 항상 그 점을 빼고 나면 아무도 안 만나요. 그러니까 뭐야? Z0는 Zn의 극한점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Z0가 예를 들어서 극한점이 A에 속하지 않는 다른 점이라고 해봐요. 예를 들어서 극한점이 한 여기쯤 이게 극한점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중에 제일 작은 게 있죠. 그죠? 제일 작은 거. 그거보다 더 작게 입실론 보호를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 요 점을 제외하고 나서는 이 어떠한 요런 점, 요런 점, 요런 점, 요런 점하고 안 만나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극한점이 될 수가 없어요. Z0는 Zn의 극한점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극한점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주어진 수열의 극한점은 하나도 없어요. 자, 두 번째 문제. 이거의 극한점을 구해라. 요거는 좀 그림을 그려서 보면 말이죠. 어떻게 되냐면 자, n이 1일 때는 i죠. n이 2면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3이면 마이너스 3분의 i예요. 마이너스 3분의 i. 4면 4분의 1이 되죠. 5면 5분의 i예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좀 그냥 엑스트라 선을 그어서 보면 이렇게 자꾸만 어디로 가요? 0을 향해서 가는 것 같이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n이 잠깐 커지면 zn이 0으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zn의 극한점이 원점이겠다. 이제 이거를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여야죠. 그래서 0이 zn의 극한점임을 이제 보이자 이거죠. 그래서 입실론을 임의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자, 입실론을 내가 충분히 작게 잡아요. 충분히 작게 잡으면 어떻게 돼요? 아르키메데스 정리를 잘 쓰면 자연수를 찾아내서 이렇게 되게 할 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n이 라지 n보다 크다면 zn의 절대값은 빼기 0이라고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돼요. 요것이 되고 요건 n분의 1 되는데 이 스몰 n이 라지 n보다 크니까 역수치하면 더 작아져요. 근데 입실론보다 작죠. 그 말은 뭐냐면 zn 빼기 0 하면 즉 입실론보다 작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zn이 즉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입실론인 반경 내에 무진장 많죠. 그럼 원점 빼도 많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극한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점이 아닌 임의의 점을 하나 잡았을 때 그놈이
원점이 아닌 점도 극한점이 될까? 그걸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점이 아닌 어떤 점이 극한점이 되냐? 이제 그걸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그 점을 잡았을 때 그 점까지의 거리랑 그 K배 해주면 아르키메데스 정리를 쓰면 여전히 1보다 크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제 요 K가 이제 얻어졌으니까 K분의 1도 하나 잡고요. 그 다음에 그 각 여기 요 점에서부터 Z1까지의 거리, ZN까지 ZK까지 거리를 전부 다 재요. 그럼 몇 개밖에 없어요? 유한계니까 그 중에 제일 작은 놈을 D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D를 이렇게 잘 잡으면 어떻게 되면 하나도 요 안에서는 이 나머지 점들하고 안 만나요. 그래서 이 Z0에 빠진 근방에는 원소를 하나도 포함하지 않아서 극한점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극한점은 원점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극한점은 오직 원점뿐이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C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그걸 또 생각해봐요. 자, 이거의 극한점을 이제 구해라. 그렇게 되는데, 요거는 아까 보다시피 이렇게 되고 하나는 여기에 2분의 파이가 빠졌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 포함해서 극한점을 이제 구하래요. 극한점. 그러면 이 내부에 있는 점은 아무리 내가 작게 원을 잡아도 항상 다 무수히 많은 요 점 빼고도 무수히 많은 점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극한점이 돼요. 그래서 임의로 잡았기 때문에 일단 이 내부에 있는 점은 전부 다 해당돼요. 그 다음에 요 경계점도 비슷하게 내가 아무리 작은 원을 그린다 하더라도 요 안에는 또다시 요 집합의 원소를 갖고 있죠. 이쪽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또 포함돼요. 그러다 보니까 극한점의 집합은 극한점들은 요 사반 평면 1사분면에 있는 모든 점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바깥에 있는 건 극한점이 되냐?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거리의 반만큼만 그려서 보면 요 점 빼고 나면 이 집합의 원소랑 안 만나죠. 따라서 이 점 바깥에 있는 것은 전부 다 극한점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가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이야기를 보죠. Z0가 S의 경계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모든 델타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는 걸 이제 보이는 거예요. 자, Z0가 S의 경계점이고 델타가 0보다 크다고 하자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걸 보이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거. 자, 그러면 이 Z 우리가 이 바운다리 S는 S 바 인터섹션 S 여집합의 바 이거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기에 Z0가 들어가면 이 Z0가 여기에 원소고 동시에 여기에 원소잖아요. 그래서 Z0가 S 바의 원소이고 Z0가 여기에 다시 원소가 되죠. S의 여집합의 클로저에 들어가요. 그러면 Z0가 S 바의 원소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뭔가 참 잘못됐네요. 이 델타 여기 요 델타랑 S랑 항상 공집합이 안 되죠. 자, 두 번째
여기도 원소니까 여기도 델타가 있고 S의 여집합의 원소 이렇게 공집이 서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이 8번이 이제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모든 델타에 대해서 8번이 성립한다고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가정했으니까 Z0는 S 바이 원소고요. 두 번째 조건은 S 여집합의 저거가 돼요. 따라서 이 Z0는 각각 원소에 포함하니까 당연히 여기 원소가 돼서 증명이 끝나죠. 자 이제 5번 S가 그 복소 평면의 부분 집합일 때 S의 클로저가 폐포가 S의 내부 인테리어하고 경계에 이제 그 합집합임을 보여라 그건데요. 이 S의 내부는 S 바의 부분 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됩니다. S의 클로저에 속합니다. 정의로부터 정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있잖아요. 요거로부터 그죠? 그러니까 이 바운더리는 이거의 부분 집합이 당연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S 클로저는 이것도 포함하고 이것도 포함하니까 합집합도 포함하죠. 자 이제 반대만 보이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이면 이제 증명이 이제 끝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여기에 Z0가 S 바에 속하면 Z0가 S의 인테리어 바운더리 S에 속한다. 이거의 대우 명제가 뭐냐면 여기 안 속하면 여기 안 속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대우 명제가 이거하고 동치인 게 뭐냐면 Z0가 그 S의 인테리어 합집합 여기에 안 속하면 Z0는 S의 클로저에 안 속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정한 거예요. 요걸 가정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속한다는 여기 안 속한다는 얘기는 여기에도 안 속하고 동시에 여기도 안 속한다는 얘기죠. AND예요. 저거니까. 그러면 S 요렇게 가정 여기 이제 요거 가정하면 Z가 S의 클로저에 속하면 Z는 S에도 안 속하고 Z가 S의 여집합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여기 안 속하면 여기도 안 속하고 여기도 안 속한다 이런 얘기를 바꿔놔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Z가 여기에 안 속한다는 얘기는 요 얘기가 되고요. 어떤 델타 젯이 존재해서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그러면 여기 안 속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이 집합하고 이 집합의 여집합이 서로 안 만난다는 얘기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된다는 뜻은 뭐냐면 Z가 S의 인테리어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요 말이 요것을 성립하는 Z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증명이 이제 근데 우리가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Z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거에 모순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요걸 이제 가정해 가지고요. 요런 이제 이렇게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 이고 요거이다. 요거 이고 요거이다 이렇게 이제 됐는데 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것이 이제 요것이 이거나 또는 이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쪽 거에 대해서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이면
어떤 델타 Z 양수 델타 젤터가 존재해서 요것이 성립하고, 그러면 요 말은 요거하고 동치예요. 그러면 요런 델타가 존재해서 요것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Z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뜻이 돼요. 그런데 요 말은 요 가정 요거의 모순이 되죠. 모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경우에는 모순이 일어나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S 클로저에 속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 미스타이핑이에요. 따라서 안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러면 여기 안 들어간다고 했으면 여기 안 들어가면 되니까 이게 됐죠. 그래서 이제 증명이 이제 끝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6번 문제, 이제 언제 이러한 식이 직선을 나타내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보자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은 평면상에서 실수, 계수,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x 자리에다가 요걸 넣고 y 자리에다가 이거를 넣어요. 그러면 이걸 다시 이제 9번식에다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그 z하고 z바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이제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결국 요 값이 a가 되면 되고 요쪽 값이 b면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요게 이제 c면 되죠. 감마 이퀄 c면 돼. 그래서 직선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 자, a하고 b는 어떻게 서로 공획 복소수예요. 그래서 즉 a는 b의 어떤 공획 복소수의 관계만 되고, c는 이게 원래 감마가 실수였잖아요. 그래서 실수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6번을 이제 풀 수가 있죠. 자, 이제 7번은 우리가 이제 리만 구면 위에 점일 때 우리가 리만 구면을 이제 벽면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여기 이제 리만 구면이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서 여기 이제 북극점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했을 때 구면상의 점과 여기 상의 점, 그래서 여기 Z가 있고 여기 라지 Z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그 Z와 이 Z와 N을 지나는 Z와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R3네 3차원상에 있는 거죠. 이렇게 3차원상의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는 걸 보여달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은 이제 그렸어요. 그래서 벡터 NZ하고 요 벡터와 벡터 ZN, 요거는 좀 색깔을 다른 걸로 해서 요쪽 벡터 요렇게 되는 벡터, 요 벡터는 동일 직선상에 있으니까 평행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NZ를 요거 Z, 요거 Z인데 요 벡터는 이렇게 되고요. 요 벡터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식에다가 요 식을 요 값들을 여기다 잡아 넣었을 때 얻어지는 게 이거죠. 이걸 풀면 이렇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이 값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A를 이용하여 Z의 좌표를 Z로 사용해서 나타내봐라. 이거는 아까 우리가 풀었던 요 10, 식 20번으로부터 알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있네요. 일단은 요것은 뭐
A번을 이용해서 이제 그거 풀 수 있으니까 그거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그냥 밑에 C번부터 한번 보죠. C번 여기 아마 내가 보기에는 이게 앞에 요 10번호 10번입니다. 여기 10인데 여기 이상하게 뭔가 좀 문제가 있네요. 자, 이렇게 바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요 아까 요 앞에식 요 10번식으로부터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z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쓰고 하면은 이렇게 되죠. n은 그 3차원상에서 북극점은 0, 0,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Z하고 W의 입체 화법, 스테레오그래픽 그 디스턴스 그거를 이렇게 되는 걸 이제 보여라 하는 것이죠. 이거 Z 이퀄 W일 때 이거임을 이제 보여라 하는 건데, Z하고 W를 리만 구면상의 점을 요거와 이제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러면 Z는 아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얘기했죠. A번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Z가 이제 X, I, Y니까 이런 식으로 요 Z 대신에 이걸 잡아놓으면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T가 돼요. 마지막에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Z는 리만 구면상의 점이니까 요 좌표, 요거의 제곱, 요거의 제곱하면 항상 1이 돼야 되죠. 구면상의 점이니까.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z 절대값의 제곱이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 공통으로 있으니까 여기도 또 제곱이 또 사라졌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z 그러면 이제 여기는 요거는 이제 요거 인수분해하면 1 플러스 t, 1 마이너스 t잖아요. 그래서 1 마이너스 t 하나 없애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t에 관해서 풀면 요 식에서 t에 관해서 풀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t를 여기다 잡아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z의 점을 이제 z로 표현하면 z의 점을 이제 표현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Z라는 건 아까 여기 있었잖아요. 어디 갔냐? 10번씩. 요거 요 관계식 거기에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Z는 여기 나와. 요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 X 자리에다가 넣으면 요게 나오죠. 요게. Y 자리에는 요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W도 요거하고 같은 논리로 인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똑같이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할 수 있고요. 그거를 이제 D의 ZW는 이게 이제 3차원상의 이제 그 노름이니까 이 계산하면 이제 이거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된 것처럼 x1의 제곱, x2의 제곱, x3의 제곱은 1이고 y1의 제곱, y2의 제곱, y3의 제곱도 1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전개시켜서 정리하면 이게 나와요. 그러면 이 x1 자리에다가 이제 이걸 넣고 y1 자리에다가 이걸 넣고 그런 식으로 하죠. 앞에서 이게 요게 x1 자리, 요게 x2 자리, 요게 x3 자리. 이게 이제 y1 자리, y2 자리, 이게 y3 자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요걸 다 그냥 차근차근 넣은 거예요. 무식하게. 그래가지고 이걸 쭉 전개시킨 거예요.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 나가면 결국 여기까지 와요. 그 다음에 이제 z 이퀄 w에 무한대에 대응하는 점은 요거라고 됐으니까 z 마이너스 이제 이거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Z하고 W의 상황은 이렇게 돼서 그러면 똑같이 아까와 같이 x1의 제곱, x2의 제곱, x3의 제곱은 1 이 사실을 써서 정리 요것만 딱 남아요. 그러면 이 x3는 아까 여기서 구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하는 그 형태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